지혜수의 사연 라디오 커뮤니티 사연 시작합니다. 이 사연은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각색, 각본한 사연입니다. 친구에게 카톡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시댁 욕을 하는 며느리, 딱 걸려서는 갈라서라 하고 아들에게 일본에서 며느리 얻어다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55세 이연숙 가명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잘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제 아들은 키도 크고 학벌도 좋고 요즘 같이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떡하니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는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인물도 뭐 그만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못나지도 않은 듬직한 곰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남자는 너무 인물이 좋아서는 인물값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우직해 보이고 듬직한 곰상의 남자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남편과도 결혼을 한 것이기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아빠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는 똑같이 곰같이 생긴 게 곰 같은 부자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 제 눈에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귀엽고 흐뭇해 보였습니다. 아들 자랑은 그만하고 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야 저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22살에 4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남편과 같이 음식점을 열어서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지만 그 시절에 안 힘들게 산 사람이 있었나요?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열심히 살았죠. 다만 저는 아주 운이 좋아서는 형부가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셨고 또 매우 똑똑하셔서는 앞으로 부동산이 미래다. 부동산을 해야 돈을 번다는 조언을 받아서 돈을 버는 족족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결과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대박이 났습니다. 워낙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잘 벌기도 했고 엄청 허리띠를 졸라매고 검소하게 살아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끔 이렇게까지 쪼들리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붐이 일기 전이라서는 서울도 아파트가 저렴한 편이었고 그래서 빠르게 시드머니를 모아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고 또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는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고 가게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자와 전세를 갚아서 온전히 내 것으로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했죠. 그러다 보니 서울에 아파트만 4채를 가지게 되었고 경기도와 지방 쪽에 땅 사놓은 것도 재개발로 엄청 뛰어서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 인생 즐기며 살자며 50대에 은퇴를 해서 돈 걱정 없이 살 정도로 말이에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어디 허리띠를 저만 졸라맸겠어요? 우리 아들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그렇게 키웠죠. 그래도 불평 한 번 없이 학원 한 번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가준 너무나 착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기에 저는 은퇴를 하자마자 아들에게 돈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단 취직 선물로 외제차를 사줬고요. 아파트는 진작에 아들 앞으로 사둔 것이 한 채 있었고요. 다만 아들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기에 아들은 본인 앞으로 집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학벌도 좋고 키도 크고 대기업을 다니는데 거기에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니
아가씨들이 가만두질 않나 봐요. 뭐, 내 아들이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는데 싫어할 부모 있나요? 저는 인생을 즐기되 조심히만 하자고 말해주었고 그 이후로는 일절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말이에요. 저희 아들은 지금 회사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주었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갈 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 먹다가 구내식당이나 밖에서 사 먹으려니 맛이 없다나 뭐라나요. 그렇게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왜 행복은 항상 오래가지 않는 걸까요?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췌장암이었고 췌장암은 특성상 몸에 이상을 느껴서 검사를 받으러 오면 이미 암이 많이 퍼진 이유라 손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빈곤하게 살다가 이제야 좀 편하게 살기 시작했는데 크루즈 여행도 가고 유럽 여행도 가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야 인생 즐기면서 살자고 했건만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다니 제가 너무 슬퍼하자 제 남편은 오히려 그런저를 안아주며 뭘 그러냐고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는 돈도 많이 벌고 내 마누라, 내 자식, 돈 걱정 없이 살게 됐는데 나는 미련 없다고. 다만 아들인 준우 녀석. 장가 가서 손자를 품에 안아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아들은 지금 만나던 아가씨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는 무리더라도 결혼하는 모습은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인데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됐지만 뭐든지 알아서 잘하는 똑똑한 아들이었기에 저는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신부감을 정했겠지 아무하고나 결혼을 하자고 했겠어?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상견례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아가씨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도시적이고 새침대기 같았으며 귀하게 자란 티가 적나랗게 났거든요. 그래도 뭐 학벌도 좋고 집안도 저만하면 나쁘지 않고 얼굴도 예쁘장하니 뭐 하나 빠지는 아가씨는 아니었기에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같이 살 사람이 아니고 아들이 같이 살 사람이니 아들만 좋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한 아들 부부는 임신 준비를 한다며 며느리를 집에서 쉬게 했대요. 제 남편은 나날이 몸 상태가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잘 버텨주었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아보고 죽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했거든요. 아들이 결혼을 한 지 2년이나 지나도록 견뎠지만 며느리의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그렇게 제 남편은 손자는 품에 안아보고 죽어야 하는데 조금만 더 견뎌야 하는데 라고 말을 하다가 3년째 되는 해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아쉬웠어요.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손자를 품에 안고 세상을 떠났다면 행복하게 웃으면서 떠났을 텐데 마지막까지도 손자는 안아보고 죽어야 하는데 라고 말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장례를 마치고 화장터에서 제가 멍하니 남편을 떠나보내고 있을 때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쳐다봤고 그곳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크게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떠나보내는데 지금 못들 하는 거냐? 제 말에 씩씩거리며 며느리를 노려보던 아들이 저를 쳐다봤는데 갑자기 아들의 그 부리부리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그런 제 아들을 보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우리 나가서 이야기해 준우 씨. 나가서 이야기하길. 뭘? 나가서 이야기해. 어머니, 이 사람이요. 피임약을 먹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자 며느리는 저의 시선을 피하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커다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어쩌다 이 사람 카톡을 봤는데요.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 아들이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추정이 되는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주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행동에 깜짝 놀라서는 막으려 했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밀치며 기어이 저에게 며느리인 지영이의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며느리랑 며느리의 친구로 추측되는 사람이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지영아, 니네 시부 드디어 죽었다며? 어머 축하한다. 드디어 뒤졌다. 하 정말 늙은이가 뒤질라면 곱게 뒤지지 진짜 존나 스트레스였다니. 아니 시발. 애를 낳더라도 신혼은 즐기고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지 그리고 요즘 누가 며느리에게 애 안 낳냐고 푸시를 하니? 안 그래? 그거 이혼 사유야. 내 말이 내가 무슨 지네 집 씨바디야. 날 무슨 애 낳는 기계라고 생각하나 봐. 어우. 암튼 시부 새끼 뒤졌으니 이제 당분간 잠잠하겠지 매일 뒤지라고 기도했는데 하느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선 까르르. 며느리인 지영이의 카톡 내용을 본 저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사근사근한 성격이 아니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쌍스럽고 천박한 그리고 너무나도 악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남편이 된 사람의 아버지에게 시부 새끼라뇨. 잘 뒤졌다니요. 너무나도 천박하고 너무나도 악한 며느리의 속마음에 저는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던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저의 아들을 쳐다봤어요. 크나큰 불효를 저지른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보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아들이 너무나도 가엾게 느껴졌어요. 제 아들이 아버지를 참 많이 따르고 사랑했었거든요. 서글프게 끄끄 울고 있는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던 저는 아들을 다독여주고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는 가거라. 일단 여기서 나가줘. 어머님. 내 남편을 떠나보내는 자리야. 그리고 내 아들의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자리고 말이야. 그러니 우리 나중에 대화를 하고 지영이 너는 일단 집에 가 있거라. 제가 너무나도 덤덤하게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며느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꾸벅 숙여 보이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너무나도 슬프게 아이처럼 우는 아들을 끌어안고는 아들의 등을 다독여주며 허망한 표정으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그렇게 낙골당에 안치까지 하고 저는 아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불효를 저질렀다며 너무나도 슬퍼했고 연신 저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가 담담한 표정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불효를 저질렀냐? 그게 왜 너의 잘못이야? 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속을 단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는 착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러니 그런 말하지 말거라. 그 말에 아들은 저를 끌어안고는 꺼이꺼이 울었고 아들이 진정이 되자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지영이의 입장도 이해는 돼. 임신은 부부가 서로 원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지영이는 시아버지가 원한다고 임신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할 때 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지. 정말로 나는 이해가 된다. 그 말에 아들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자 저는 덤덤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지영이의 입장은 이해가 돼. 하지만
네 아버지를 조롱하고 뒤에서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내가 좋게 생각할 수 있겠니? 아들이 잔뜩 울상을 지어 보이며 옳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아들의 뺨을 쓰다듬어 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요, 절대로 아들 일에 간섭을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제 아들인 준우를 믿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극성을 부리면 아들의 자립심이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준우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절대로 제가 아들을 컨트롤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뭐든 자기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처음으로 아들의 일에 간섭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평생 너 일에 간섭한 적 없었지? 항상 너 뜻대로 하라고 엄마는 너를 믿는다고 했었지? 기억나? 네, 엄마가 처음으로 너에게 간섭을 할게. 그리고 이 간섭도 지금 딱 한 번만 할 거야. 예, 말씀하세요. 너 지영이랑 꼭 계속 살아야겠니? 엄마가 말했지? 엄마는 지영이 입장도 이해는 된다고 말이야. 예. 그런데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불평불만? 친구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하소연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지영이가 보낸 카톡 봤지? 너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어 보였고 저는 눈썹을 잔뜩 찌푸리며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화도 안 나더라. 나는 그렇게 천박하고 악한 사람은 처음 봤어. 너무나도 악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말이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맞아요. 네 아버지 같이 좋은 사람을 시부 새끼라고 부르고 잘 뒤졌다고 하는 애가 나는 뭐라고 부르겠니? 15년? 너는 뭐라고 부를까? 지영이가 네 욕은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 그 말에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작게 한숨을 내쉬자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애 없을 때, 아니, 애가 있어도 그런 여자라면 갈라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애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저희 아들도 며느리가 애 생기면 혼인신고 하자고 해서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했고 며느리도 지가 한 짓이 있어서 그런지 깔끔하게 갈라서는데 동의했다고 했어요. 아마도 제가 추측을 할 건데 회사 앞에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하고 있었고 그게 제 명의로 된 전세였거든요.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사실혼이라 한들 그 기간이 워낙 짧아서 소송을 한다 해도 가질 게 별로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인지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들이 이혼한 후 아들의 휴가에 맞춰 같이 일본 여행을 갔어요. 남편이 일본 여행을 가자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정말 가려는 찰나에 남편이 병으로 입원을 하게 돼서는 결국 못 갔거든요. 남편이랑은 같이 못 왔지만 듬직한 아들과 오니 그것도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들이랑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여자가 좋은 부인감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나는 씩씩한 아가씨가 우리 준우의 짝이 됐으면 좋겠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 준우 옆에서 딱 붙어서 같이 으쌰으쌰 열심히 해봅시다 하는 씩씩한 아가씨. 말을 하던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엄마는 지영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렇게 손톱을 길게 길러서는 보석까지 손톱에 박아 넣은 아가씨가 집안일을 하겠니? 실제로도 안 했어요.
아들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하자 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런 손톱으로 무슨 집안일을 해 여자라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성실하고 씩씩하고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건강한 아가씨가 좋다는 말이야. 집안일. 누가 하면 어떠니? 엄마도 아빠랑 같이 집안일 했어. 맞아요. 아빠가 우리 집 청소 담당이었잖아요. 엄마는 가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말이에요. 아들이 나지막이 웃으며 말하자 저도 같이 웃으며 맞아 그랬었지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저의 눈에 일본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젊은 아가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검고 긴 머리를 질끈 묶고는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 아가씨가 어찌나 예뻐 보이는지. 어머, 저 아가씨 너무 예쁘다. 저의 말에 아들이 서빙을 보는 아가씨를 쳐다보더니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왜 그런 표정이야? 어머니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딱 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좋게 봤던 그 젊은 아가씨가 다가와 서빙을 해주면서 유창한 한국말로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는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라고 말을 했더니 여기는 한국 분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 직원들이 기본적인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주는데 한국말이 너무나도 유창해서 정말 한국 사람 같았어요. 저는 예전부터 한국 드라마 좋아해서 많이 봤거든요. 어머, 그래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셨구나.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젊은 아가씨가 씩씩하게 활짝 웃으며 말을 하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보기 좋은지 며느리로 너무나 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기도 했고요. 제가 식사를 하면서 계속 그 아가씨를 힐끔힐끔 보자 맞은편에 앉아 식사를 하던 아들이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 봐요. 저 아가씨 일하는데 부담스럽겠어요. 너무 탐난다. 일도 어쩌면 저리 잘하니? 꼭 내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 어릴 때 어머니도 저렇게 씩씩하게 가게에서 일하셨죠. 맞아. 저 아가씨 어떠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저의 말에 아들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저 같은 아저씨를 좋다고 하겠어요? 어머, 너가 무슨 아저씨야? 이제 고작 33살인데. 딱 결혼 정년기에 훌륭한 총각이지. 저 아가씨는 많아봤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요. 저 아가씨가 보기엔 저는 아저씨죠. 아들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하는데 가게가 조금 한가해진 것을 확인한 저는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가씨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몇 살이에요? 네. 아, 저는 24살입니다.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너무 보기 좋아요. 한국 여행 가고 싶어서 열심히 돈 모아야 하거든요. 아가씨의 말에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실례지만 제가 아가씨가 너무 좋게 보여서요. 우리 아들 어때요? 네. 우리 아들이 성실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안정적인 남자예요.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남자예요. 그래서 아가씨처럼 씩씩하고 성실한 아가씨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아가씨를 빤히 보며 눈치를 살피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이 얼굴을 화끈 붉힌 상태로 다가와 눈썹을 잔마이너스 뜩 찌푸리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아이 참. 아가씨 난처하게. 왜 일하는데 방해해요? 어머, 그랬나? 미안해요.
제 눈에 아가씨가 너무 좋게 보여서요. 저의 말에 아가씨는 빙긋 웃으며 괜찮다고 말을 했고, 제 아들은 연신 아가씨에게 꾸벅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제 아들을 빤히 보던 아가씨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그쪽은 제가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요. 나중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대화 정도는 얼마든지. 아가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가 오늘 아가씨 퇴근하고라도 만나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제 아들은 본의 아니게 엄마와 일본 여행을 하러 와서는 데이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아들은 투덜거렸어요. 옷도 편한 옷만 챙겨왔는데 난처하다는 둥. 갑자기 어머니께서 그러면 아가씨가 부담스럽지 않냐는 둥 말이에요. 아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제 아들도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괜히 제가 다 설레는 거 있죠? 그렇게 아들은 옷을 골라서는 아가씨 퇴근 시간에 맞춰 커피를 마시러 나갔고, 저는 호텔방에 혼자 남아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가 보기에는 그 아가씨 어떤 것 같아? 나는 참 좋게 봤는데 말이야. 일본 여자들이 가정적이고 괜찮대 좋은 아가씨면 국적이 뭐가 상관이 있겠어. 안 그래? 휴대폰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조금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살아있어서 같이 일본 여행을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남편도 그 아가씨를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서글퍼져서는 훌쩍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 휴대폰으로 아들이 전화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나간 지 1시간 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잘 안 됐나? 그런 생각에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 지금 호텔로 가고 있어요. 옷 입고 외출할 준비하세요.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왜 벌써? 잘 안 됐어? 마음에 안 들디? 아니요, 아가씨가 어머니 혼자 쓸쓸하시겠다고 같이 놀면 좋겠다고 신경 써줘서요.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게를 오래 하다 보면 하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어쩐지 제 눈에 그 아가씨가 참 선하고 착하고 씩씩한 아가씨 같더라니. 요즘 젊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옷을 챙겨 입으면서도 그 아가씨가 점점 더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꼭 제 아들의 부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이 됐어요. 일본 아가씨의 이름은 스즈키 히나라고, 성이 스즈키이고 이름은 꽃이라는 뜻의 히나라고 했습니다. 활짝 웃으며 말을 하는 아가씨의 모습이 어찌나 상쾌하고 싱그러운지 뭔가 꽃이라는 뜻의 이름과 걸맞게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수수한 귀엽고 사랑스러운 하얀 꽃과 같은 아가씨였어요. 희나 씨는 우리 아들 어때요? 제 말에 희나 씨가 제 아들을 빤히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희나 씨의 눈빛에 움찔 하더니 부끄러운 듯 입을 꾹 다물었고요. 그런 아들의 반응에 희나 씨가 활짝 웃으며 답했어요. 좋아요. 어머, 정말이요? 내 곰돌이 같이 생긴 얼굴도 좋고 덩치가 크고 키가 큰 것도 좋고요. 어머, 우리 아가씨가 남자 보는 눈이 있네. 남자는 우리 아들처럼 듬직해야 좋죠. 그 말에 희나 씨가 맞다면서 요즘 일본 여성들에게 일본 남자들보다 한국 남자들이 키도 체격도 커서 인기가 많다고 말을 했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저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희나 씨의 모습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제 아들에게 저 아가씨 꼭 잡아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한 인연을 시작으로 제 아들과 희나 씨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엄청 강하게 푸시를 했거든요. 왜냐면 희나 씨는 제가 봐도 너무나도 괜찮은 아가씨인데 제 눈에도 저렇게 예쁘고 탐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 아들도 희나 씨를 엄청 좋아했고요. 게다가 한국에 오면 꼭 저를 만나서는 같이 쇼핑도 가고 싶다고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고 자기가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제가 혼자가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을 제 아들에게 듣고는 어머니가 많이 쓸쓸하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꼭 한국에 오면 저랑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기 싫을 만도 한데 말이에요. 참 마음씨가 따뜻하고 예쁘지 않나요? 제 아들도 그런 희나 씨의 모습에 전에 결혼했던 사람과 다르게 어머니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더 반했다고 했고요. 시간이 지나 제 아들이 확신을 가졌는지 희나 씨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희나 씨의 집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희나 씨가 한국에 가면 직장을 잡기 어려울 텐데 그것이 걸린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바로 아들과 함께 일본으로 날아가서는 희나 씨의 부모님을 만났고 제가 희나 씨를 얼마나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은지부터 시작해서 제 아들이 능력이 좋은데 왜 희나 씨가 결혼을 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고 저도 재산이 많기에 희나 씨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희나 씨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게 있거나 가게를 차리고 싶거나 사업을 하고 싶으면 뭐든 지원해줄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저의 말에 희나 씨의 부모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딸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희나 씨가 가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저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해주면서 말이에요. 만나면 만날수록 소박하고 씩씩하고 활기찬 아가씨라서 마음에 들었다고 했고 저를 생각해주는 예쁜 마음씨도 좋고 예의가 바른 것도 좋다고 따님을 참 잘 키우셨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저의 강력한 의지를 어필하자 희나 씨의 부모님들도 조금 안심을 하시는 눈치셨어요. 부모가 진 입장에서 희나 씨의 부모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게다가 희나 씨처럼 예쁜 딸인데 외국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희나 씨의 부모님도 한국으로 초대를 해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아들 명의로 미리 사둔 아파트에도 가서 여기에 아들 명의로 사둔 아파트가 있다고 말도 해줬어요.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현실적인 것도 무시 못하니까요. 심지어 제 단골 부동산에 데려가서 희나 씨와 희나 씨 부모님을 앉혀놓고 그 집의 시세와 학군지 등등 상세 설명까지 듣게 했더니 희나 씨도 그리고 희나 씨의 부모님도 엄청 놀라는 눈치셨어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그렇게나 비싼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어우, 며느님이세요? 너무 예쁘시다. 아직 며느리는 아니고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꼬시고 있어요. 제발 우리 며느리 해달라고 말이에요. 어우, 아가씨. 여기 사모님 엄청난 분이셔요. 부동산 부자예요. 부동산 부자. 사모님 아드님도 대기업 다니시고 성실하신 분이고. 이런 훔쳐 없어요. 놓치면 아가씨 두고두고 후회할걸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희나 양은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일본말로 자기 부모님에게
통역을 해주었고, 그 말을 들은 희나의 부모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이제 딸을 안심하고 시집 보낼 수 있겠다는 듯 말이에요. 그렇게 정식으로 혼담이 오가는 가운데 희나 양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면 저와 가까이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어머니께 한국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 싶고, 제 아들이 출근을 하면 자기도 혼자 심심하니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치를 떠는데 이렇게 먼저 가까이서 살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워요? 제 아들도 그런 희나 씨의 생각이 고맙다는 듯 희나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렇게 저는 너무나도 착하고 예쁜 일본인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진짜 며느리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기특하게 임신도 해준 며느리가 어찌나 예쁜지, 무려 쌍둥이를 말이에요. 게다가 어찌나 부지런한지, 쌍둥이를 임신해서는 몸이 무거울 만도 한데, 저에게 한식 아침밥 차리는 법을 배워가서는 아침마다 꼭 우리 아들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 먹고 가라고 아침도 차려준다는데, 제 아들이 매일 어머니 덕에 희나를 만난 게 자기 인생의 신의 한 수라고 한다니까요. 쌍둥이다 보니 배가 너무 커져서는 제가 아들 집에 들어가서는 당분간만 같이 살면서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더니 희나가 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너무 좋다고 계속 어머니가 같이 자기랑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웃으면서 그건 안 된다고, 같이 살면 희나네 부모님이 한국 놀러 오시기 불편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사실 지금도 아파트 옆동에 살아서는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됐거든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화목해진다던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아가씨 있으면 저처럼 놓치지 말고 용기 내서 잡아보세요.